제7장 음악교수법 1. 자크 달크로즈 교수법 2. 코다이 교수법 3. 오르프 교수법 4. 고든의 음악학습 이론 5. 포괄적 음악성과 MMCP 음악과 교수법은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요구되는 이론과 활동 체계를 의미한다. 음악과 교수법은 음악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그것의 철학, 근원, 그리고 연속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음악 교육이 일반화된 20세기 이후에 정리 및 소개되어 국가나 지역, 학교와 학급의 교육과정 결정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많은 음악교육학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음악과 교수법들을 소개한다. 이들 교수법은 교육적 철학에 따른 지도 방법과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에 따른 다양한 교재를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수업을 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20세기 초에 시작되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자크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교수법, 그리고 미국에서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고든의 음악학습 이론과 포괄적 음악성을 설명할 것이다. 각 교수법의 개념, 근거, 특징적인 지도법, 교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7장 음악교수법 1. 자크 달크로즈 교수법 1. 에밀 자크 달크로즈 에밀 자크 달크로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작곡가,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교육자이다. 어린 시절 자크 달크로즈는 도나우 강변의 중심 도시 빈과 제네바에서 여러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였다. 그는 1877년 스위스 제네바의 콘서바토리움을 졸업하고 파리, 빈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하였다. 1892년부터는 제네바의 콘서바토리움에서 화성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면서 작곡과 연주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1893년에는 솔페즈 강의도 맡았다. 자크 달크로즈는 작곡가로도 성공하였다. 그의 오라토리움 철야와 그의 오페라 자니와 산초 팡샤가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어린이들을 위한 춤곡도 다수 작곡하여 오늘날 스위스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의 춤곡이 소개되고 있다. 그의 작품 알프스 풍의 시와 보도와 축제로 자크 달크로즈는 스위스의 전통음악을 능가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는 또한 1905년에는 솔로 푸른 시에서 개최된 스위스 예술가 모임에서 자신의 교육 이념과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후부터는 스위스 학교에 리듬 체조 수업이 도입되었고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자크 달크로즈 연구소가 생겼다. 오늘날에도 유럽 등지에서는 자크 달크로즈 교수법을 리드믹이라고 칭하며 전 세계의 음악교육계에서 여전히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2. 교수법에 영향을 준 사람들 자크 달크로즈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로 크게 4명을 꼽는다. 피아노 교육가이며 음악 이론가인 루이시, 바이올리니스트 이사예, 무대극 연출가 아피아, 심리학자 클라파레드이다. 루이시는 파리에서 피아노 교사와 음악 이론가로 활동하면서 순수 음악 교육적인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루이시의 리듬 및 음악적 표현에 관한 이론에는 박, 리듬, 프레이즈 및 뉘앙스라는 4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3종류의 강조 개념이 있다.
예컨대 1. 박 강조 2. 리듬 강조 3. 감정 강조이다. 그의 교수법은 뉘앙스와 악센트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악센트는 하나의 독립된 음표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조를 의미한다. 뉘앙스 역시 강조를 의미하지만 일련의 음표들 무리에 있어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크 달크로즈가 리씨에게 받은 영향 2가지 중 하나는 리씨가 자크 달크로즈에게 음악을 분석해내는 작업에 감정을 연계시키는 인격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크 달크로즈가 리씨의 음악 이론에서 활용된 개념 및 내용들을 넘겨받았다는 점이다. 이사예와 자크 달크로즈는 1897년 독일에서 연주 여행을 함께하며 만났는데, 자크 달크로즈는 이사예를 통해 완전한 음악가의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사예의 즉흥 연주를 직접 경험하면서 무한한 연주 기법의 가능성을 깨달았다. 그와 함께 드레스덴의 어느 가정집에서 연주회를 가졌을 때 이사예가 잊어버린 프레이즈 대신에 즉흥적으로 다른 것을 연주해내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의 뉘앙스와 균형, 개념은 자크 달크로즈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사예와 자크 달크로즈 사이의 공통점은 이학적인 이념과 신체를 동반한 음악 활동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사예는 연주할 때 자신의 손가락과 온몸을 매우 유연하게 활용하였고, 그것과 더불어 음악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토대로 삼았다. 아피아는 1906년 5월에 제네바에서 처음 리듬 체조 공연을 관람하면서 자크 달크로즈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음악적 표현과 움직임 표현을 하나로 엮어낸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피아는 자크 달크로즈에게 보낸 서신에서 소리를 잃어버린 예술음악 영역 안에서 이제 가시적인 표현만이 하나의 새로운 미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변한 적이 있다. 아피아는 당시의 음악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 의미로만 가르쳐진다고 보았다. 특히 리듬 교육에 있어 수업 중에 리듬 기호만을 가르쳤을 뿐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리듬 체조를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것을 리듬 공간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기하학적인 구조로 설계하였다. 클라파레드는 심리학자로서 1906년 자크 달크로즈에게 심리, 생리학, 정신생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익히도록 안내해 주었다. 자크 달크로즈는 리씨에게서 넘겨받은 이론, 곧 모든 음악적 표현들은 물리적, 생리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이론의 학문적 기반을 클라파레드를 통해 얻게 되었다. 자크 달크로즈는 그의 도움으로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반응학습이
우리의 두뇌, 신경 및 근육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로 인하여 인간의 전반적인 삶은 물론 치료교육학이나 음악치료학의 발굴에도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3. 제네바와 헬러라우의 자크 달크로즈 연구소. 자크 달크로즈 교수법은 190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 여름 세미나와 리듬 체조의 출간으로 세상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솔페즈 공연 중에 자크 달크로즈는 자신의 교수법이 음악적 리듬을 신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교육적 시도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크 달크로즈는 많은 사람이 오로지 세미나의 한 코스만 거친 후 돌아가서 자크 달크로즈 교수법 교사로 활동하면서 수업에서 자크 달크로즈 교수법을 왜곡된 방법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제네바에서 자크 달크로즈 교수법의 전문 교사에 준하는 디플롬 취득을 위한 4년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09년 처음 공식적으로 여러 리듬 체조 교사를 배출하였다. 1909년 독일 드레스덴 근교의 헬러라우에서는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자크 달크로즈는 행정가 도른의 초대로 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자크 달크로즈는 고르터와 함께 수업 시수의 주 업무를 맡았다. 고르터는 리듬 체조와 솔페즈에 수록된 곡들을 모두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교수법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모든 자료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다. 헬러라우 학교의 정규 교육을 마치려면 3년이 걸렸다. 디플롬 취득을 위해서는 리듬 체조 주당 5시간, 솔페즈 주당 5시간, 즉흥 연주 주당 2시간과 체조 운동 주당 3시간, 주당 3시간, 해부학 주당 1시간, 합창 주당 2시간, 조형미술 주당 4시간 등 주당 총 22시간을 이수해야만 하였다. 그 밖에도 청강생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도 기간별로 다양하게 마련하여 오늘날처럼 평생 교육을 원하는 일반인들, 성인 및 어린이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자크 달크로즈는 독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헬러라우 학생들이 전쟁 발발로 귀향하자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다. 하지만 1915년 10월에는 새로운 헬러라우 학교가 문을 열었고 1925년까지 존립하였다. 같은 해 여름 이 학교의 모든 팀은 헬러라우를 떠나 오스트리아 빈 근교로 이주하였고 특별히 무용 부분을 부각시켜서 교육을 계속해 나갔다. 제네바에서는 자크 달크로즈의 친구들에 의해 1915년 10월 새로운 연구소가 세워졌다. 4. 자크 달크로즈의 리드믹 교재. 자크 달크로즈의 교수법은 1892년경에 시작되어 1906년까지 교육 현장과 실험을 거쳐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07년부터 1917년까지의 보완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자크 달크로즈가 8년 동안의 실험적 단계를 정리하여 출간한 첫 저작은 리듬 체조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리듬 체조, 제2부는 음표 조직의 연구, 제3부는 음계와 조성, 프레이즈와 뉘앙스이다. 리듬 체조의 내용에 이어 해부학적 사진들과 피아노 곡을 별책으로 수록한 두 번째 저작은
리드믹으로 자크 달크로즈 교수법 교사를 위한 책으로 독자가 기본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여 많은 설명을 생략하였다. 두 권은 모두 음악의 리듬적, 역동적, 세멸임의 특성을 팔과 다리의 움직임으로 전이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자크 달크로즈는 리듬, 음악과 교육에서 1921년에서 그의 교육 이념과 교수법을 총정리하였다. 리듬 체조의 차례는 음표와 쉼표의 음가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리드믹은 2박자에서 시작하여 9박자까지 이르는 것이 요점이다. 표 7-1은 두 교재인 리듬 체조와 리드믹의 내용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